안녕하세요. 인생도 공부가 필요해 인공필 라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2세로 충청남도 태안에 거주 중이신 윤정희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윤정희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나 따끔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흥미진진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너무 불편하지? 나도 그래.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 봐. 엄마, 그건 애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해했잖아요.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디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어차피 너희 지금 자고 가면 나는 또 부엌 앞에서 쪼그려 자야 하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맘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니. 윤정희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너희 자고 가는 거 나도 싫어. 윤정희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 민수 44세와 딸 민정 42세를 키웠습니다. 아들, 딸 모두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윤정희 씨는 여전히 충남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10일에 병원 가야 해. 10일이면 월요일이야. 그날 가도 괜찮니? 너희 바쁘면 검사만 하고 내려가고. 아니에요. 집사람도 오후엔 집에 있는데요, 뭘. 그렇게 윤정희 씨는 1년에 4번 서울에 올라갑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한 이후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는 일은 윤정희 씨에게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유방을 절제했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검진을 위해 서울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여정은 윤정희 씨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건강이 많이 약해진 그녀에게는 당일치기로 왕복하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출발해 당일치기로 다녀오려 했지만 기차와 버스 이동만으로도 이미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 씨는 아들, 딸과 상의한 끝에 서울에 올 때마다 아들 민수와 딸 민정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까지의 고된 여정을 이틀에 나눠서 할 수 있었고 검진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전 일찍 서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윤정희 씨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아들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눌러도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환희 엄마 출근했니?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이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확인해 본 후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오늘 일이 늦게 끝난다고 그러네요. 근처 카페에 좀 가 계실래요? 보통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딸 집도 아니고 며느리 집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좀 그랬죠. 아무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정희 씨는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카페는 무인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계 앞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무인 카페의 복잡한 기계를 보고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무인 카페의 시스템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기계 앞에 서서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았지만 모두가 바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카페를 나와 아파트 단지 안에 벤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느껴지는 소외감과 불편함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며느리 은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1시간 반 정도 있어야 일이 끝날 것 같아요. 천천히 와. 지금 어디 계세요? 카페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근처에서 잠깐 누가 보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와. 윤정희 씨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미리 검진이라고 알리고 온 날인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이동해 왔는데도 며느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곤함은 더해갔지만 며느리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리며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함과 외로움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쉼터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던 윤정희 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자 윤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너희 생각나서 전화했어.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시는 날 아니에요? 윤정희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병원 다녀왔어. 그런데 민수네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 민정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오빠는 뭐라고 해요? 윤정희 씨는 딸이 걱정할까봐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오빠는 회사에 있고 환희 엄마도 일이 늦게 끝난다고 해서 근처 벤치에 앉아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비번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들어가 있어.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오늘 애아빠 야간 근무하고 와서 자고 있을 텐데 어쩌지 엄마. 머뭇거리면서 곤란해하는 딸에게 더는 묻지도 못하고 황급히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서 올라와 진료보고 이동하는 것이 여간 힘들고 지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벤치에 앉아 3시간 이상을 넋놓고 있을 줄 알았으면 진료보고 바로 돌아갈 걸 후회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며느리가 급하게 저녁을 차릴 것을 생각해 아파트 상가에 감자탕 음식을 포장해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음식을 건네고 나서야 아들 민수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애미야, 반찬도 꺼낼 것 없이 밥만 푸면 되겠던데. 거기 김치도 들어있더라. 셋이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윤정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검사하러 올 때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엔 꼬박꼬박 아침을 챙겨 먹었었지만 오늘만은 며느리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아침밥은 안 먹는다고 챙기지 말라 말하며 이불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윤정희 씨는 아파트 단지를 나서기 전에 가방이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싸온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그대로 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나이를 먹으니 이렇게 늘 깜빡깜빡하죠. 이걸 어쩐담. 이미 어제 하루 종일 가방에 담겨 있어 이미 몇 개는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가지고 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또다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타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고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아들 며느리에게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 요즘 과일값도 금값인데. 윤정희 씨는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는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외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어머니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그럼 어쩌냐고. 지난번에 엄마 쓰러지실 뻔했잖아. 엄마 무리하면 안 돼. 아니, 아가씨네 가면 되잖아. 어머니도 며느리보다 딸이 편하실 거 아니야. 매제가 교대 근무라 낮에는 자야 한다고 공평하게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었잖아.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어때? 아니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그러면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자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어차피 잠만 주무시고 가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 자주도 아니고 1년에 2번인데. 아니, 잘 곳도 없고 거실에 누워서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당신이 알기나 해. 버스 타고 가면 저녁 때 도착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거야? 남의 집은 좀 심하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 아침 일찍 오셔서 검사하시면 집에 충분히 가실 수 있잖아. 그리고 어머니 집이 아니면 남의 집이지 뭐. 너는 아무리 그렇다고 집에 없는 척을 하냐? 어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오셨잖아. 나도 바빴어. 냉장고 청소했잖아. 어제 엄마가 몇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몸도 별로 안 좋은 양반을. 어머님이 약속이 있으시다길래 청소하고 나도 좀 쉰 거지. 그 말을 듣고 윤정희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더 나누었지만 그 뒤로는 듣지 못하고 터벅터벅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너무 놀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시간이 지나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택시 정류장도 지나쳐서 한참을 걷다가 보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정신이 없는데 서서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윤정희 씨는 정신을 차리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까지의 긴 여정, 병원에서의 힘든 검사, 그리고 아들 집에서 느낀 냉대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울적한 마음으로 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하소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아들의 말이 떠올라 딸도 자신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니길 바라며 딸이 전화를 받길 기다렸습니다. 엄마, 왜? 출근했지? 잠깐 통화 가능해? 민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정희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응, 말해. 이제부터 병원에 올라올 때는 너희 오빠네서 안 자고 너희 집으로 가려는데 괜찮아? 민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민정은 엄마가 오시는 게 불편하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응. 결과 들을 때 말고 검사할 때도? 그러니까 1년에 4번 너희 집에서 자는 거지. 윤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정희 씨는 딸의 생각이 궁금해져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나도 내 오빠네보다는 너희 집이 더 편하기도 하고. 민수네는 수험생도 있으니까 눈치가 좀 보이네. 민정은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새언니가 뭐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딸이 더 편한 거지. 민정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방문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집안일이 늘어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딸의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친딸조차도 부모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데 며느리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병원 갈 때도 자식들의 집에 들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집은 이제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을 멀리 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처럼 말이죠.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차라리 남처럼 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윤정희 씨는 예년과는 다르게 이번 명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정, 손주들도 도착했습니다. 자식들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윤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맞이했지만 집안에 들어선 자식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부엌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음식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명절인데. 윤정희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안 할련다. 나가서 먹으려면 먹고, 집에서 먹으려면 먹고. 나는 생각 없다. 자식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음식을 안 하셨어요? 윤정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성인이고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야. 그리고 나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자식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항상 음식을 준비해주고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부랴부랴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식재료를 찾아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불고기를 굽고 은정은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명절마다 어머니가 설거지까지 다 해주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어머니가 이번에도 설거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한 거니까 너희가 치워. 나는 오늘은 그냥 쉴 거야. 자식들은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럼 저희가 알아서 치울게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 보랴, 엄마 눈치 보랴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자식들은 거실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여전히 낯설게 느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에 들렀다 갈까? 민수의 말에 며느리 은정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바다 좀 보고 가죠. 차 막히기 전에 가려면 내일 그러면 엄청 일찍 나가야 될 텐데. 우리 네 식구 오랜만에 바다 보네. 그러게, 서울에서는 바다 볼 일이 없으니까. 엄마, 내일 아침밥은 좀 일찍 차려줘요. 빨리 먹고 갈게요.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 아들 며느리가 대화를 했지만 그 안에는 윤정희 씨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이야기는 또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휴가 때도 바다 구경한다고 와서 지들끼리 놀다가 잠만 자러 온 적도 있습니다. 이제 윤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먹었니? 너희는 이만 가봐라. 어딜요? 너희 집에. 늦었으니까 부지런히 운전해서 가야겠다. 부산도 하루 만에 다니는 세상인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남의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려고 하니. 아들과 며느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진짜 오늘 왜 그래요? 자고 가야지. 지금 시간도 늦었고 명절인데. 아니야. 뭐가 늦었어? 지금 올라가면 금방 도착하지. 그리고 나 불편해서 밤새 신경 쓰느라 못 자. 너희 자고 가면 나는 또 부엌 앞에서 쪼그려 자야 하잖아. 너희 가면 편히 내 방에서 자련다. 윤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결심한 바를 전했습니다. 나도 오늘 너희 온다고 했을 때 집에 없는 척 할까 생각하다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문 열어준 거야. 너희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고 불편해. 너희만 싫고 불편할 줄 아냐. 아들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애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오시면 불편해했잖아요. 윤정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디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맘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니.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잘못했으니까 화 푸세요. 그러나 윤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도 똑같아. 차라리 불편하니까 자고 가지 말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조금 서운하긴 해도 이해했을 거야. 내가 가족이긴 한 거니 남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런 얘기까지 오갈 정도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분명히 알겠다.
차라리 우리 서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럼 가끔 보면 반갑기라도 하지. 서로 예의 지키고 불편하니 잠은 집에서 자고 나도 병원 갔다가 너희한테 들리지 않으마.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잖니? 어때 이제 속이 시원하니? 며느리 은정은 어머니의 말에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였던 때가 있으셨잖아요. 오신다고 하면 3-4시간씩 청소해요. 냉장고 청소도 해야 하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 사실 불편했어요. 윤정희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내가 언제 냉장고 문이라도 열어본 적이나 있니? 혹시 너 기분 나쁠까봐 벌벌 떨었다. 그리고 나 너희 집 놀러 간 거 아니다. 몸이 아프니까 하룻밤 좀 신세진다는데 그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너희는 휴가 때도 바다 구경한다고 와서 너희끼리 놀다가 잠만 자러 온 적도 있잖냐. 그런데 왜 부모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가족이 아니라 피 안 섞인 이웃이라고 하룻밤은 웃으면서 재워주겠다. 이제 잔말 말고 얼른 나가봐. 피곤하다. 일찍 쉬어야겠어.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 완치된 게 아니라 암 환자니까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 윤정희 씨는 일어나서 자식들을 모두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손주들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속이 후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참한 심정을 떠올리며 윤정희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어. 하지만 남보다도 못한 것 같은 취급에 나도 똑같이 하기로 했어. 그렇지 않으면 계시옥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갈 테니까. 내일은 민정이 올 텐데 딸도 똑같이 쫓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내 마음을 알려줘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조차 스트레스였습니다. 윤정희 씨의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고 문도 두드렸지만 한동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끊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굳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겠어. 윤정희 씨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깨닫고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녀는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